안녕하세요. 해외 취업에 관심이 많은 K-무브 멘토, 멘티 여러분. 저는 카나다 멘토 유동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문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하게 된 계기는 멘토를 하면서 아직까지 영문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영문 이력서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취업에 관심이 많은 분은 물론이고 설사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시대에 있어가지고 영문 이력서 작성은 한국의 이력서 작성 방법과 이렇게 차이가 난다. 어떻게 작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21세기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월드 시티즌으로서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고 여러분들의 장래, 미래 설계도 글로벌을 배경으로 해야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문 이력서 작성 방법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강의 목차는 모듈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듈 1에서는 영문 이력서 작성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할 것이고 모듈 2에서는 왜 이렇게 작성이 되어야 하는지 그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영문 이력서 작성 방법에 대한 자료는 많이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왜 이렇게 작성이 되어야 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한 것은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원리를 알아야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 3에서는 영어권 국가에서는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잡 포스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이력서는 취업을 전제로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미권 국가의 취업 환경, 기업 문화, 절차 역시 한국 기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의 영문 이력서 작성 방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 모듈 4에서는 글로벌 취업 환경에 대해서 좀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내용을 부수적으로 추가를 하였고요. 모듈 5에서는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요약한 결론으로 맺고자 합니다. 모듈 1 영문 이력서 작성 방법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작성 순서를 얘기한다면 제일 먼저 자기의 연락처를 명시를 해야 됩니다. 자기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자기 이름, 팩스, 이것은 반드시 제일 먼저 기재를 하고 그 다음으로서는 자기의 강점을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필요한 경험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경력자를 요구를 하는 것인지 파악이 되면은 그 내용에 맞게끔 자기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절차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직무 내용을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가 거의 반 이상을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근무했던 직장의 회사 명칭,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했고 거기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다. 자기가 수행한 내용을 다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에 요구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인텐시브하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했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어떤 교육 내용을 받았는지 그러한 교육 내용을 명시를 하고 개인적인 사항으로서는 자기의 가족관계,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부모는
외람되지만은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서양에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취미, 어떠한 특기를 가지고 있는지 개인적인 사항은 명시를 하고 마지막으로 추천인이 누구냐. 추천인을 영어로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이 레퍼런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이력서에도 추천인을 적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 참고 수준에 그칩니다만은 영미권 국가에서 레퍼런스는 추천을 하는 분이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분을 추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레퍼런스로 가느냐에 따라서 당락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앞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한국 이력서와의 차이점, 한국 이력서는 자기가 남자냐 여자냐, 언제 출생했느냐, 생년월일, 자기 부모, 자기 출신 지역, 고향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재를 하는데 영문 이력서에는 이런 것을 전혀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개인적인 신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채용하려는 사람에게 이러한 질문은 못하게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문 이력서는 채용이 되면은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처럼 채용이 된 후에 교육받고 연수받고 이러한 여유가 없는 구조입니다. 채용이 되면은 바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맡을 능력이 되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영문 이력서 이그젬플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자기 이름, 그 다음에 자기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 밑에 Highlight of Qualification and Experience. 이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러한 강점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잘 되면은 채용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이 부분의 내용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그분은 이 이력서 내용을 끝까지 다 읽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이것이 뭔가 매칭이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자리에서 이 원서는, 이 이력서는 읽어지지 않고 그냥 휴지통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부분에 이 명시하는 자기의 경험 내용을 아주 잘 표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을 작성하기 위해서 보통 몇 시간 정도 고심을 해가면서 문장을 뜯어 고치고 하는 과정을 누구나 다 겪고 있습니다. 자기 경험을 먼저 명시를 하고 그 다음 부분이 자기가 어떤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했고 그 근무 기간 중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 내용을 적는 란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 가족관계, 결혼을 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 내 취미는 골프와 서예, 그리고 성악을 좋아한다.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레퍼런스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거듭 강조를 합니다만은 레퍼런스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영문 이력서 작성 방법에 대한 강의는 마치고 모듈 2에서 그럼 왜 이렇게 작성이 되어야 하는지 그 원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